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지난 8강에서는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회의 치유 원리와 기전 중에서 질병 발생의 원리와 치유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생명 유지를 위하여 먹이 활동이나 습생 활동을 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수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강과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일 오염물질들이 중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과 강, 바다로 흘러간다면 강과 바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 오염물질로 뒤덮여질 것이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온 오염수나 물질들은 일정 부분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거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자연의 복원력이자 자연의 힘인 것입니다. 이를 자연의 정화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닮아있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에도 정화 능력과 복원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를 낫게 하는 자연 치유력에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기전이나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들을 간이나 신장, 비장 등 각각의 장기에서 순환해지는 배출하여 없애버리는 중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자연에서의 오염물질이나 독성 등이 정화 능력의 한계점을 넘게 되면 하천은 오염되어 물고기 등 수중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되듯이 인체 역시 같은 이치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경로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걸리는 것도 피의 역할이요,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도 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칼 등의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었다고 한다면 병원에 갈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베인 자리를 소독하여 꿰매고 항생제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꿰매고 항생제를 먹어서 나은 것일까요? 꿰맨 것은 지혈의 의미와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심리적 측면의 역할을 한 것이고, 항생제는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먹는 것이지 상처의 회복이라는 본질적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처의 회복이라는 치료의 본질적인 행위는 약이 아니라 우리 인체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상처 부위가 혈액의 공급, 즉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꿰맨 상처가 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명쾌합니다. 잘 낫지 않거나 아물지 않으며 당뇨발처럼 거의 극단적으로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있을 경우는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짓무르고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을 투입해도 낫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복용량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약성을 소화기관으로부터 병소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혈액이며, 혈액을 통하여 환부인 병소에 도달하는데 당뇨발처럼
극단적으로 혈액이 차단된 부위에는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액이 차단된다 하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부 주사를 통해 병소에 약을 투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는 점입니다. 이 방법 역시 혈액의 흐름이 없다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없다면 주사기를 눌러도 주사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용약이든 국부주사이든 아무리 우수한 항생제나 항암제 등 세상의 모든 약도 모두 혈액의 역할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상처를 꿰매게 해주거나 아물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감염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풍부한 영양과 산소의 공급이라는 혈액의 본연의 역할을 통하여 건강한 세포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 길인 혈관이 뚫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들은 피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뇌와 위, 대소장과 신장, 간, 그리고 뼈 등 모든 장기와 조직들은 피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그 각각의 생명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세포 덩어리인 각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우선 피가 깨끗해야 하고 깨끗한 피가 세포까지 전달하는 길이 뚫려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혈관 중 동맥은 굵기도 하지만 심장의 압력이 높아 잘 막히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처럼 동맥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동맥에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상당 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맥은 가늘고 긴 모세혈관을 빠져나온 상태여서 심장의 압력은 많이 소실된 상태이긴 하나 굵기 때문에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은 혈액을 모세혈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모세혈관의 혈액을 받아 다시 순환 과정을 거쳐 모세혈관과 세포나 조직과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찌꺼기나 독성들을 정화 과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세포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모세혈관은 세포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뿐 아니라 너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잘 막힌다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막는 피는 다름 아닌 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열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일부가 막힌다고 바로 병증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막혀 한계점을 넘게 되면 통증 등의 전조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방치할 경우 세포나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과 해당 세포와 조직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들이 치워지지 않게 되고 결국 장기의 경우에는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게 된 1차적 질병이고 질병 발생의 경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1차적 질병에 이어 연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화 관련 장기들의 질병이 생기면 다른 장기 혹은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신장 기능의 문제가 생기면 발에 통증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질병은 오열에 의한 모세혈관의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두려운 암이나 노화마저도 이러한 발생 원리에 기초한다 할 것입니다. 노화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자면
노화도 질병의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노화의 증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피부입니다. 노화의 증상으로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꺼워져 탄력을 잃게 되고 얼굴과 목 주변에는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표피세포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세포는 기저층, 유곡층, 가시층, 과립층, 각질 등 종이 한 장 두께의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세포분열, 즉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쳐 각질, 즉 때로 떨어져 나옵니다. 나이가 들든지 어떠한 이유로 피부로 공급되는 모세혈관의 핏길이 막히게 되면 이러한 세포분열과 생성의 과정이 느리게 되거나 어렵게 되어 주름이 지거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가 잘 나오는 어린아이의 피부와는 달리 노화된 피부는 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표피세포의 기능이 퇴화하거나 느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노화 현상도 모세혈관의 건강성 저하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과 폐장, 간과 비장 등 중화작용을 하는 장기들의 건강성 문제입니다. 모세혈관이 뚫려 있다 하더라도 중화작용을 하는 기관 등의 부정 현상으로서 피 자체가 깨끗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세포나 조직에 적절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모세혈관이 막힌 것과 동일한 결과, 즉 표피층에서 세포분열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늦춰지게 되고 대사 과정이 어렵게 되어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막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서서히 막히게 되므로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계점을 넘어서는 정도의 어혈이 피부 쪽의 모세혈관을 막는다면 가려움 등의 통증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피부병이나 아토피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흘요법으로 노화를 막아낼 수는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 사흘요법을 통해서도 완벽히 노화를 막아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장이나 간 등을 사이라면 피부가 몰라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정화작용을 하는 간이나 신장 등이 건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장기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뚫려 있어 장기들도 깨끗한 피를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근육 부위에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장기의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은 특히 신장이나 간 등의 정화작용을 하는 장기들의 부전은 해당 장기의 부전도 문제지만 혈액 내의 요산이나 요소, 젖산 등의 피로물질 등 잔류로 인하여 인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려면 정화작용을 하는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여 혈액을 정화시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하고 이러한 장기들을 포함한 모든 세포와 조직들에게 깨끗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핏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인 것입니다. 질병은 정화 과정상 피가 정화되지 않은 채 오염된 상태로 혈관을 타고 돌거나 모세혈관이 막혀 발생되는 것을 알았다면 결국 정화작용에 관계하는 장기들의 모세혈관 내의 오열을 제거하여 혈액을 소통하게 되면 부전에 빠져있던 세포 등이 활성화되어
결국 세포는 재생되고 장기나 조직들은 제대로 기능하게 되어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열을 제거한다고 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의 오열은 제거하자마자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 3일 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제대로 오열을 제거하면 질병은 시간의 문제이지 치유나 효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일 같은 종류의 민간의학을 대체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등 각종 약과 수술로 치료하는 병원과는 달리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몸속 쓰레기인 오열만 제거해주면 나머지는 인체 자체의 자연치유의 과정을 거쳐 복원된다는 것이고, 항생제나 수술을 통해서가 아닌 어쩌면 쉽고도 인간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의 능력의 발현을 통한 치유이니 이것이 대체의학이 아니라 어쩌면 본료의학이라 칭하여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구강, 질병 발생의 원리와 치유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인체의 3대 기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가의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친지나 이웃들에게, 질병을 앓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방송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